이제 그런 중앙 유라시아 전체의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 문화 복합체다 이런 걸 이제 주장을 하시고 어떤 물질 문화적인 부분 또 특별히 티베트 전공자이기 때문에 티베트 서술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 좋다 이거는 이제 미리 말씀드렸고 오늘은 좀 더 그 뒷부분에 특별히 에필로그 부분에 무역 중심의 사회를 강조한 부분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은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서구 지금 서양에서 야만이라고 하는 것들, 바바리안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프레임을 씌운 거죠. 중앙 유라시아에 있던 유목민들에 대해서 몽골, 돌골, 투르크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유럽 사회에서는 오스만 투르크에 대한 반감, 적대감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예, 비엔나라고 하는 그 당시 이제 유럽의 문화의 중심지를 계속 위협을 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굉장히 다른 문명권, 이슬람이고 그러면서 이제 투르크를 또 돌골이잖아요. 유목민으로 또 우리가 간주를 할 때 어떤 유목민들이 가지고 있는 반감이 이렇게 적대시를 넘어서 그 문화 자체를 야만으로 규정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그게 유럽에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주장하시는 거는 이 책의 저자 베게드 교수님은 야만, 바바리안으로 볼 것이 아니고 그 사회를 제대로 봤을 때 전에 우리가 처음에 1장에서 우리가 봤던 코미타투스 어떤 군주 또는 귀족의 주의를 와 같이 혈맹으로서 한나라에 같이 죽겠다라고 한 전사 집단이 있었고 그 전사 집단을 잘 대접을 하기 위해서 비단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했고 또 그런 것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외부의 많은 상인들, 소구드 상인 또 우리 중앙아시아 상인들, 아랍 상인들을 많이 불러들여서 마르코 폴로도 그 중에 한 명이었죠. 상인들을 불러들여서 거래를 하게 했고 그래서 그런 무역들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또 정치적인 행동들을 했을 뿐이지 이 사람들이 어떤 그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런 야만은 아니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 무역 중심 사회였다라는 걸 강조하는 건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단점으로 지적이 계속되었던 거는 너무 유럽 중심적이다. 특별히 인도 유럽 어족이 중앙 유라시아 문화 복합체를 만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문화와 인종이 같을 수는 없다. 네,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증거도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언어적으로 자꾸 접근하다 보니까 갖다 붙이는 거가 많다. 실제 근거보다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가득한 게 이제 미주와 이 책의 부록에 많아서 좀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드렸고 이제 유럽과 근대화의 문제는 아까 유럽 중심적인 사고에 있어서 문제가 지금 이제 근데 좀 재밌는 거는 너무 이렇게 유럽을 칭송만 하는 건 아니었어요. 발전을 했고 근대화를 이루고 모던 사회가 됐지만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약점들을 지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부분도 흥미로웠죠. 네, 역시 조금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디드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페르시아어로 new, 새로운이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이제 자디디즘 하면 중앙 유라시아의 새롭게 모던이라는 말이 이제 새롭다 약간 그런 뜻이 있잖아요. 어떤 모던 운동이죠. 네, 무슬림 근대주의 운동입니다. 이제 중앙아시아에서는 자디드라는 말 자체가 이제 이러한 근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자디들라르 이렇게 하죠. 원래는 타타르 아까 전에 타타르가 굉장히 오늘 많이 나오는데요. 몽골계 러시아에 귀순한 그리고 무슬림들을 타타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크림반도 하면은 좀 정치적으로 복잡해서 좀 주의 깊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원래는 소련 영토였다가 소련 해체 후 우크라이나의 영토였다가 러시아가 강제로 취득한 크림반도, 그 크림반도에 타타르 사람들이 많이 살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크림 타타르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무슬림들이 아무래도 오스만하고 가깝잖아요. 흑해로 딱 건너가면 오스만 투르크이기 때문에 오스만 투르크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오스만 투르크에서 근대화가 19세기 딱 시작하면서부터 활발하게 일어나는데요. 그런 영향을 받아서 타타르 사람들, 크림 타타르 사람들이 먼저 무슬림들 근대화를 시켜보자. 예, 왼쪽에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자들이 그죠? 약간 터키식 모자를 쓰고 계시고, 옷도 양복을 입고 있죠. 그 오른쪽에 있는 중앙아시아, 예, 우즈벡, 부하라에 있던 사람들과 비교하면 확실히 옷 모양이 다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중앙아시아를 좀 무슬림들 근대화 시켜보자. 오른쪽에 이렇게 신문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학교도 세우고. 근데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그런 것처럼 처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 왼쪽 흑백 사진 맨 왼쪽에 있는 분이거든요. 이스마일 가스피린스키, 가스피랄리 같은 이름인데요. 이분이 이제 우슬리 자디드라고 해서 신식 학교를 세우고 언론 계몽 운동을 하던 분인데, 사람들이 뭐 방해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죠. 실제 많은 자디드들이 하려고 하는데 무슬림 뭐 보수주의자로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슬람주의자들은 이슬람의 코란에 없는 걸 왜 자꾸 니네 하려고 하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면서 막 핍박을 합니다. 많이 힘들었죠. 근데 이제 러시아 제국이 이제 제국주의로 중앙아시아 각 지역에 진출을 하면서 이러한 오히려 자디드들이 후원을 받는 측면도 있었고, 또 오히려 러시아 제국의 입장에서는 중앙아시아 무슬림들이 똑똑해지고 근대화되는 걸 원치 않았죠. 그래서 또 핍박을 받습니다. 양쪽 사이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나중에는 정치 운동이 돼서 이러한 러시아 제국주의를 타파한 것이다. 볼셰비키 혁명이, 공산혁명이, 공산당이 민족해방과 또 그런 러시아 제국주의를 타파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많이 혁명에 가담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혁명이 지난 이후에는 스탈린에 의해서 대거 숙청을 당하게 됩니다. 좀 긴 이야기지만 이렇게 중앙아시아에서도 근대주의가 있었다. 그 사람들을 자디드라고 불렀고, 그 운동을 영어로 자디디즘이라고 한다. 한번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안 읽었는데요. 좀 많이 나옵니다. 할힌굴 노모한 전투라고 해서 일제시대 때 2차 세계대전이죠. 일본이 몽골 침략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국경 분쟁이었습니다. 밑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할힌굴 노모난이 어디냐? 지금 지도 오른쪽 지도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지금은 당연히 중국 그 서쪽의 몽골리아, 몽골 울루스와 동쪽의 중화인민공화국의 그 만주 지역과의 국경입니다. 이제 밑에 보시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 빨간색이 막 국경으로 되어 버렸는데요. 그 옆에 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흰골이라고 하는, 또는 할카 리버 영어로 되는 강이 있는데요. 일본 관동군이 1930년대 만주국을 세우고 관동군이 진출을 하면서 국경을 이 강줄기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군대가 주둔을 하게 되는데요. 몽골에서는 소련의 그런 영향을 지원을 받아서 용납할 수 없다. 원래 국경인 이 빨간색 라인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주둔한 일본군과 전투가 벌어집니다. 상당히 이제 1939년 5월부터 9월까지 전투가 상당히 이제 벌어지고, 당시 관동군이 강력했잖아요. 일본 제국주의 군대가 강력했기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는데, 소련의 주코프라고 하는 장군이 이제 기갑 탱크로 포위를 해서 거의 선멸 가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군 사단이 하나 선멸되는, 8,440명이 전사하고 같은 수가 부상하고 거의 또 같은 수가 포로가 되는 그런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국경이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할흰골, 할하강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제 노몬한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노문한 쪽으로 원래 국경으로 유지가 되는 어쨌든 2차 세계대전에 1939년에 그 8월인가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는 게 2차 세계대전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전에 몇 달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최초의 전투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쨌든 소련과 일본이 전투를 벌였으니까요. 최근에 영화가 나왔습니다. 한인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으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모더니즘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책의 저자는 모던이라는 게 굉장히 파괴적이었다. 그래서 무서운 세계 전쟁과 20세기 대량 학살이 일어난 것도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주장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분은 우리 책 백일우 교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성, 모더니티, 근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모더니즘은 사상이잖아요. 모던을 추구해야 되겠다. 근데 왜냐하면 그 백일우 교수님의 책의 주장에 따르면 근대의 그런 발전을 통해서 중앙아시아, 유라시아가 약해진 것이다, 핍박받은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하시니까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과연 뭐가 근대적이고 현대적인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또 근대화라는 게 유럽화인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모더니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특별히 유럽에서 그런 유목사회를 barbarian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죠. 예. 왜 barbarian이야? 굉장히 무역도 하고 발전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재밌는 얘기가, 중국에서는 뭐 그런 표현을 뭐 야만이라는 만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유럽에서 하는 것처럼 유목민족들을 비하하지는 않았다, 경멸하는 표현으로 쓰진 않았다, 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동아시아에서 한문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화이 사상을 배운 사람 입장에서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이거는 사실은 뭐 페르시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다 정주지대에서 봤을 때는 야만이라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학자들의 관점으로는 과연 야만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인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오리엔탈리즘의 중요한 특성이죠. 상대를 야만으로 규정함으로써 내가 문명화되는, 타자를 정의함으로써 내가 정의가 되는 그런 일종의 정치 활동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야만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런 정치적인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것이 주장하다는 게 현대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백일우 교수님은 애써서 중앙아시아가 야만이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지만, 어차피 다 상대적인 것이고 정치적인 수사 프레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백일우 교수님은 호전적이지 않고 유목민들은 중국의 걱정거리가 아니었다. 오히려 폭력적이고 호전적인 건 정주민들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또 물자가 또 필요하지도 않았다, 무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 기본적인 그런 주장은 여기 보시면 그 오웬 레티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1940년에 쓴 Inner Asian Frontiers of China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pure, 순수한 pure한 nomad, 유목민들은 poor, 가난한 노매드다, 유목민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말인즉슨 이 말이 이제 그런 그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가난했고 그래서 물자가 없어서 물자를 뭐 약탈한 것이다 라고 하는 오웬 라티모의 말에 백일우 교수님이 반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무역이 있었고 굉장히 이제 뭐 황금의 스키타이, 그렇죠? 실크로드 이런 것들, 실크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학계 주류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아까 코미타투스 얘기를 하셨는데, 물자가 필요했던 거는 정치적인 이유에서였다.
가난해서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지배 집단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자가 필요했다. 따라서 그 물자를 획득할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주 지역의 무역이나 조공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했는데 중국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로마라든지 정주 지역에서는 문을 닫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해서 변경을 약탈하든 해서 계속 문을 두드린 것이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것이죠. 조약을 통해서 우리가 뭐 얼마를 줄게, 니네 침범하지 마. 화친 조약이죠. 성립이 되면 오히려 유목민들은 침입하지 않았다. 침범할 필요가 없으니까 라고 하는 것이 현재 주류 학계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야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그런 역학, 다이내믹,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군사 원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행동이니까요. 좀 방대한 분량이긴 했지만 간단하게나마 좀 정리를 해드리고 굵직굵직한 사건들, 또 사회적인 문화, 정치 이런 것들을 짚어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저희가 계속 똘레랑스 영상 산책이라고 해서 뭐 영상을 보시고 해설해드리는 거, 북클럽이라고 해서 다른 책을 또 선정해서 해설을 해드린 것들이 계속 됩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저희 다시 한번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방문해 주셔서 어떠한 새로운 강의나 또 영상들이 있는지 좀 유식 있게 봐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좀 추천해 주시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